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젊은 층에게 접종하기로 했다라는 결과 관련해서 언론, 특히나 이제 뭐 중앙일보 기사를 저희가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관계 파악의 오류,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정부가 취한 선택에 반기를 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전문가 집단인 의협에서는, 교수님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의협에서는 이런 결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이상 허용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이 전문가 집단은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저야말로 의협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 거의 1년 반 이상 동안 의협이 뭘 해왔는지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의협이 이 나라 방역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뭐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우 중요한 국면 때마다 똥보를 찬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화이자에 명백히 심근염으로 사망한 우리 군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의협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어요. 또는 의협이 젊은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은 위험해서 미국에서 이미 FDA가 문구를 새기라고 한 것처럼 심근염이 중요할 수 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근염은 경증을 나타내지만 심장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복합적인 양상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데도 의협이 무슨 조치를 했죠? 무슨 논평을 냈죠? 무슨 어떤 방역당국 또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 촉구를 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는데 같은 위험, 같은 비율로 나온 위험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논평이나 비판, 소위 말해서 뭐 뒷다리도 아니고 앞다리 잡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데 의협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니까요. 의협이 왜 자꾸 나섰지? 났을 때마다 올바르게 나서지도 않았는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저랑 논쟁을 하실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의협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보내주시면은 저랑 한번 당당하게 이 방송에서 논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협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설대 교수님이랑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연령 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독단적으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다수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찬성을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그 명단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친 다음에 거기 보면 명단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명단 보면 다 대학병원의 의사들입니다. 대학병원에 감염병이나 혹은 감염병이 소아감염이라든가 성인감염 전문가들, 그리고 또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멤버들이고요. 그중에서는 의협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의협에서 만약에 질병관리청의 연령 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주장은 이렇네요. 보니까 의협은 어떤 얘기를 펼치냐면 5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예방접종은 다른 백신에 비해 예방적 효과 대비 백신 관련 이상 사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우선 고려되기에는 위험하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게 전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 FDA가 공식 인정한 게 뭐냐면은 이 얀센 백신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혈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얀센 백신이 완전히 폐기가 되어서 접종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게 라벨에 새겨져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이 얀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부 당국이 임의의 연령대에 대해서 임의로 강제적으로 접종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약하십시오. 자녀 백신으로.
그래서 잔여 백신으로 맞으시겠다고 하는 분에게 접종하겠습니다. 또 방역 당국이 공식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방송에서 제안 드린 것처럼 패키지, 즉 잔여 백신을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2차로는 교차 접종을 해드리겠다. 즉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패키지를 제안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이 상당히 심도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에서도 접종을 원하는 분들에게 얀센 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방역 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논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협 같은 데서 관계자가 또는 뭐 의협 회장도 좋아요.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쟁을 제기하시면은 바로 이 장소에서 얼마든지 논쟁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 잔여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30대부터 49세까지의 경우에는 2차는 모더나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에서 30대 만 30세부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만 30세부터 49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백신 1차 접종하시는 분들은 2차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국내국의 연구를 보면 모든 백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항체 면역이든 세포 면역이든 양측 다 이 예.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뛰어나는 건 이 교차 감염, 교차 접종으로 지금 다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예. 교차 접종은 지금 독일, 캐나다, 뭐 프랑스를 포함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의 20여 개국이 교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독일 총리 같은 분은 교차 접종을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100만 명 이상이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은 교차 접종의 안전성은 실제로 그 개별 백신보다 비슷하거나 또는 그 개별 백신보다 좀 더 안전해 보인다는 거 하나 하고요. 효과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 어떤 단일 백신보다도 효과는 훨씬 뛰어나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성, 효과 면에서 기존의 백신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이런 교차 접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우리가 돌파 감염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도 없으면 좋잖아요. 없으면 좋습니다. 예, 없으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돌파 감염이 가장 안 생기는 것도 제가 접종한. 네. 이 대목에서는 뭐 요즘에 플렉스라고 네. 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심이 생기는 거, 백신 네, 부심. 네, 그 제가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모더나로 교차 접종했을 때 돌파 감염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0.008%.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8명 수준으로 예. 어떤 포트폴리오 조합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